안녕하세요. 이팔승 과장입니다. 금일은 이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 경매 물건은 유찰이 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배당 순위에 대해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살펴보면 이 5가지 사항 중 제일 설정일자가 빠른 이 압류권자, 이 압류권자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후순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되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다음으로 대항력을 살펴보시면 임차인의 전입일자 18년 6월 4일, 전입일자 다음날 0시, 18년 6월 5일 0시가 대항력 발생일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란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배당해서 전액 배당이 안 된다면 그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선 변제권을 살펴보면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 중에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5월 23일, 대항력 발생일은 6월 5일 0시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취득일은 2018년 6월 5일 0시에 취득하게 됩니다. 지금 우선 변제권 일자가 이 권리자들보다 제일 빠르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모두 배당받는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모두 배당을 받는다고 해서 어느 경우에나 배당을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 순위에 의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보다 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당일세,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이 있다면 이 금액이 우선 변제권 있는 임차인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이지 않는 임금채권, 당일세, 조세채권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채권 금액들이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매 함정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알려면 이해관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그리고 당일세, 임금채권의 그 설정 일자와 금액을 확인하시고 배당받는 임차인이 얼마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계산이 된 후에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확인 방법은 보통 이렇게 가압류 등기로서 채권 금액과 함께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문건 송달 접수 내역에서 임금채권자 근땡땡땡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제출이라는 용어가 있으면 여기에 임금채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 급여와 3년간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을 배당을 받는 만큼 입찰자는 이 금액에 대해 확실히 얼마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경매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여기서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써있죠.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3가지 채권의 금액들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면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만큼 추가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면 대출 여부가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선순위 배당받는 임차인인 줄 알았는데 임차인보다 빨리 배당받는 조세채권, 당일세, 임금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이 커지는 만큼 입찰자는 반드시 이 경매 함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